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자, 제가 알파1 마크2를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언박싱하고 요거 왜 샀는지 썰을 풀어보는 방송을 진행을 해보자 하는데, 제가 알파1을 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꽤 지났고 이거 후속 기종이 나와가지고 알파1에서 요걸로 이제 갈아타는 시점이 드디어 왔네요. 감개가 무량하고요. 일단은 빠르게 언박싱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왜 샀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요즘에 물건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는데 겨우겨우 구했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자, 역시나 이제 안에는 종이로 된 관충제가 있죠. 박스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내리고,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취지도 좋고 아마 이게 비닐보다 비쌀 텐데 약간 좀 먼지가 날려요. 지금 벌써 여니까 먼지가 막 짜자잔. 이야, 알파1 멋있네. 이게 원래는 박스가 검은색이랑 그 주황색 박스가 있었는데 그게 좀 이번에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흰색으로. 좀 실을 또 풀어볼까요? 오픈할 때마다 떨리는데 예쁘게 잘라야 돼. 오케이, 짠. 자, 이 케이블 요거 홀더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형 아이피스. 저는 근데 신형 아이피스보다는 기존 아이피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안경을 써서 그런지 아이피스가 너무 크면은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종이는 필요 없고, 박스를 열어보면은 뚱뚱뚱. 자, 역시나 안에는 마분지로 쌓여져 있습니다. 충전기, 이제는 2개씩 충전이 되죠. 야, 요거 굉장히 유용해가지고 하나 더 사볼까 했더니 충전기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인터넷에 한 놈만 걸려라 하고 너무 비싼 게 올려놓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 거기 속으시면 안 되고 정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랩은 안 쓰지만 밑에 보면은 건전지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알파1 마크2 나오면서 이 건전지가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걸 보니 당분간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안 될 것 같아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만 소니에서도 기존 요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좀 더 이제 고성능 배터리를 출시할 때가 오지 않았나 라고 하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알파1 마크2에서 안 해줬으니까 마크3에서 해주려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이게 얼마짜리냐? 두둥뚱뚱. 짜자잔. 사실은 이제 리뷰하면서 워낙 많이 봤던 카메라라 새 거를 본다는 기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은 이제 남의 거 사다가 남의 거를 쓰다가 이제 드디어 제 거가 생겼습니다. 영롱하네요, 아주. 자, 이제 필요한 거 뺐으니까 박스는 옆에다 놓고 이제 하프 케이지를 장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스몰리그 제품이고 위에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나토 레일을 달아놨어요. 저는 이제 풀 케이지도 쓰고 하프 케이지도 써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무게 부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프 케이지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물론 여기 알파1에는 풀 케이지를 쓰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알파1 마크2 용으로 제가 쓰고 있는 종류의 이게 호크락인데 이게 풀 케이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구석에 짱 박아놨던 하프 케이지 다시 꺼내가지고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장착하기 전에 요거 삼각링 요거 제거를 해주고, 요쪽에 이제 라셀 하나 박아줘야 돼가지고요. 요거는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짠, 제거를 하고요. 이건 다시 박스 안에 넣어놔야겠다. 까먹지 말고. 자, 그 다음에는 기스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자,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 플레이트보다는 이런 그 케이지류를 선호를 하는데, 이게 하단에서 한번 나사를 조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풀어놨던 거 요거 나사를 여기다 조이면 되는데, 케이지류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한 번 더 나사를 조여서 측면 스트랩 고리 쪽에서도 이렇게 딱 고정이 되고, 그리고 하단에 나사에도 한번 고정이 되기 때문에 2번 고정이 돼요. 일반적인 L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하단 나사로만 고정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헐거워져 가지고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제로겠죠. 아무튼 오늘 주인공은 하프 케이지가 아니니까 이제 언박싱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 이거 왜 샀는지, 알파1 마크2 왜 구매를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왔던 소니 신제품 카메라들 굉장히 많고 제가 또 리뷰했던 제품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마음속에서는 여기 있는 알파1이 넘버1이었거든요. 이거 발표했을 때 저 진짜 충격을 세게 받았고, 또 그때 당시 방송을 제가 다시 보면은
좀 부끄러울 정도로 하이 텐션인데 아마 그 정도 텐션은 다시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운영 중인 카톡방에서 그 텐션에 힘입어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방에서만 아마 매출이 1억이 찍혔다, 뭐 열몇 대 팔려가지고 우리 카톡방에서만 매출이 1억 찍혔더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여기 있는 알파9 마크3한테 한 방 먹고 그 다음에 요 알파1 마크2한테 결정적으로 한 방을 먹어서 이제는 이 알파1이 약간 오징어처럼 보이게 됐어요. 아니 이게 리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알파1 마크2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쓰다가 한 달 좀 더 썼는데 소니 측에서 약간 봐주셔가지고 한 1, 2주 더 썼거든요, 리뷰 끝나고도. 근데 도저히 이거를 반납하라고 알파1을 다시 쓰기가 싫어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결국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제 실제 알파1을 굉장히 장기간 예판 때부터 사용했던 유저로서 느꼈던 장점은 영상 촬영에서의 편의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첫 번째는 역시 뭐 동적 액티브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동적 액티브는 정말 좋은 기능이고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브이로그에게 이보다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네요. 특히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와, 이때 정말 동적 액티브 제대로 한번 써봤거든요. 알파9 마크3 지난번에 사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해외를 못 나가서 이번에 제대로 동적 액티브를 쓰면서 브이로그를 촬영해 본 게 처음인데 와, 이게 성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걸 안 쓰고 어떻게 브이로그를 찍은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진짜. 물론 뭐 짐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애 둘 데리고 가는데 짐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핸드헬드로 찍어야 되는데 이 동적 액티브랑 1635 지머서2 궁합이 정말 최강입니다. 이제는 이거 없으면 브이로그 못 찍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해. 어머, 야, 쟤 나빠. 네? 얘 나빠. 나빠라. 엄마, 여기 주세요. 이게 너무 얇게 잘려 있어서. 주세요. 딱 해봐. 주세요. 다른 친구 줘봐, 다른 친구. 아이고 또 제가 뺏어가네. 이거 나쁘다. 그러니까 그 친구 나쁘네. 그러면 대충 이제 무슨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당연히 연출은 안 되고 가끔은 제가 이제 한 팔로도 촬영할 때가 많거든요. 두 팔을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저는 진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제가 와이프 찍을 때 말고 와이프가 저를 찍을 때가 문제거든요. 이러면은 막 영상이 막 말도 안 되게 흔들려가지고 나중에 도저히 못 쓰는 씬들이 많았는데 동적 액티브를 쓰니까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이거는 저 같은 여행 브이로거한테는 진짜 혁명입니다, 혁명. 그 두 번째가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는 뭐 나름 주요했던 게 바로 동영상에서의 소프트 스킨이었거든요. 제가 여러 개 바디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알파1만 소프트 스킨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사진이라면 어차피 저는 JPEG을 거의 활용하지 않아서 어차피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고 보정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 스킨이 있든 없든 사진에서는 큰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영상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물론 후반 작업에서 그 스킨을 여러 가지 넣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을 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웨딩 본식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스냅 다난이라는 업체랑 협업을 해가지고 소속 작가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개 카메라 쓰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프트 스킨이 안 걸리면 이게 너무 뼈가 아프더라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꼰대 같긴 하지만 소프트 스킨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이 브이로그에 주로 출연하시는 우리 와이프님께서는 소프트 스킨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영상으로 찍으면은 더군다나 제가 이제 표준 렌즈 이상의 화각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평소에 보는 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의 그 얼굴과 이 카메라로 촬영된 얼굴이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도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소프트 스킨 쓰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좋아해요.
소프트 스킨을 쓴 영상이랑 소프트 스킨을 쓰지 않은 영상이 막 이렇게 교차로 편집이 돼 있으면 그 소프트 스킨이 없는 화면 때문에 가끔 컴플레인이 걸릴 지경이라서 이게 이제는 내가 이 한국에서 이게 또 외국에서는 소프트 스킨 별로 신경 안 쓴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신경 쓰는 편이라는 얘기가 어제 들어서 어차피 여기서 살고 우리 와이프랑 같이 살고 여기 나라에서 가끔 이제 영상 본식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구나 생각이 되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생각할 게 알파원에서 알파원 마크2로 넘어갈 때 가장 주요한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AI, AF겠죠? 발전된 AF. 근데 솔직히 사진 파트만 생각을 하면요, 저는 알파원 정도로만 AF가 구동이 되면은 나머지는 내 이 손가락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옛날에 이거보다 훨씬 좋지 않은 DSLR로도 사진을 많이 촬영을 했는데 그때도 잘 찍었거든요. 물론 그때보다 지금 훨씬 잘 찍게 됐지만 그래도 뭐 알파원 정도만 되면 나머지는 다 내 실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영상은 좀 다르더라고요. 사진이야 중간에 잠깐 초점이 나가도 내가 손가락으로 막 눌러가지고 야 돌아봐 해가지고 이걸 돌아오게 만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잠깐 나가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촬영을 다 날려먹을 정도로 그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막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다시 A컷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근데 이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서 촬영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스탠드로 캠을 세워놓은 케이스는 답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설사 내가 이제 직접 잡고서 촬영하는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이게 잡고서 촬영하다가 중간에 잠깐 초점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끔 전체 씬을 다 말아먹는 케이스가 있어요. 사진에서야 잠깐 나갔다가 돌아온 거 나간 순간에 찍혔던 사진들을 B컷으로 버리면 되는데 영상은 계속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살짝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배경에 찍히면 안 되는 게 찍힌다든지, 예를 들어 뭐 우리 와이프 얼굴을 촬영을 하면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블러 처리를 시켜가지고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 있는 사람한테 초점이 잡혀버리는 바람에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실제로 그 웨딩 영상을 촬영할 때 겪었던 일인데, 그럼 행진하는 걸 찍으려고 캠을 하나 이렇게 박아놨어요. 근데 그게 알파1이었어요. 알파1으로 박아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랑 신부가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그 걸어올 때 사진 작가분이 그 신랑 신부의 정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 카메라를 가린 거죠. 이게 최초에는 사진 작가분한테 초점이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우측에 보시면은 꽃장식으로 초점이 옮겨갔는데,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는 초점이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그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장면에서 내가 정면에 세워놨던 캠 하나가 완전히 다 못 쓰게 되는 그 씬 전체를 다 날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때 이게 AI, AF가 있었다면 인물의 골격을 인식을 해가지고 사진 작가분이 그 자리를 피한 다음에는 그 버진로드 양쪽 끝에 있는 기둥에 있던 꽃이 아니라 다시 신랑 신부한테 초점이 갔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거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리를 하면은 사진이야 뭐 그냥 제가 어떻게 하면 되지만 영상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애당초 추적이 아니라 검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출에 있어서 크게 발전한 알파1 마크2로 옮겨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셀피 액정이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셀피도 되고 또 이렇게 틸트 액정으로도 작동이 되죠. 아주 머리를 잘 써서 만든 4축 멀티 앵글 모니터인데, 이 전에는 이제 여행 같은 거 갈 때 카메라를 이제 챙겨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알파1이 셀프 촬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서브 카메라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할 때에도 저는 이제 저를 찍어주는 그 별도의 촬영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셀프로 촬영할 일이 많은데요. 지금도 저는 제 모습을 위에 모니터를 달아놓고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혹은 뭐 내 손이 나오거나 아니면 위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부감 촬영할 때나 하여튼 이게 액정이 돌아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모니터링이 안 되면은 아예 촬영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여행을 가든 아니면 이제 외부 촬영을 가든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안 되고 알파1 말고 굳이 다른 카메라를 하나 더 챙겨야 된다 라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데, 이제는 요걸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브랜드 들은 생각은, 야, 이제 알파1 마크2가 있는데 이거 알파9 마크3를 괜히 샀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글로벌 셔터만의 아주 큰 장점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뭐 이렇게 2개 유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뭐 이제 와서 알파1 마크2랑 알파9 마크3 말고 다른 카메라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마 뭐 계속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영상 이야기를 제가 주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영상 이야기를 제가 주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사진 쪽에서도 보면은 보정 관용도가 올라갔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적층형 센서 바디들은 일반적인 이면 조사형 센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보정 관용도가 좀 불리한데, 알파1 마크2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이 될 정도로 뭐 한 스탑이나 아니면 뭐 3분의 2 스탑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정 완용도가 차이가 나서 이 부분도 모르면 몰랐지, 이걸 내가 알고 났는데 무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에서도 이렇게 좋아지고 이제 영상에서도 AF가 잘 되고 또 뭐 소프트 스킨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도 있지만은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장점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으로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있죠. 특히나 저는 알파9 마크3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파9 마크3랑 알파1 마크2 투바디를 운용을 하면은 어떤 바디를 쓰던 간에 조작감이 통일성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일 것 같아요. 뭐 그거 외에 다양한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은 해당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리뷰를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그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내가 구매를 하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 5가지를 골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 알파1과 작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알파1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개인적으로 사랑했던 바디라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근데 팔아야 돼요. 돈이 없어요. 알파1 마크2 너무 비싸가지고 팔아야 돼. 사실 이 바디는 제가 마운트에 있는 기스마저도 보기가 싫어서 이 마운트를 직접 제 돈을 주고 지불하고 한번 교체를 하기도 한 제품이거든요. 그걸 말고도 여기 뭐 버튼이랑 요 하슈 있는 부분이랑 이것저것 다 교체를 했어요. 새 걸로. 사용량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부품이 까지면 그거 하나하나 다 교체해 가면서 진짜 좀 애지중지 써왔는데 작별 행사를 해야 된다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알파1 마크2가 좋긴 하지만 알파1이 저에게 준 충격이 너무 커서 이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알파1 마크2가 알파1만 못한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는 알파1 마크2가 더 좋으니까 이성을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이게 참 리뷰어가 자꾸 이렇게 물건을 사면 그것도 이게 별로 이제 리뷰어로서 좋은 특성은 아니라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그 견물생심의 화신이라 좋은 걸 써보면은 이게 직접 사야 직성이 풀리니까. 얼마 전에 요거 2870도 사고 이제는 알파1 마크2도 사고, 이 앞서 말했지만 참 이게 역체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알파1 마크2를 써봤는데 다시 알파1 쓰는 건 좀 어렵긴 하네요. 그래도 알파1이 저한테 줬던 충격, 사용하면서 느꼈던 만족감 같은 거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를 구입했을 때가 우리 첫째 아들 처음 태어났을 때 즈음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사진첩을 쭉 둘러보니까 우리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알파1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2470 지마스터2 리뷰할 때 방문했던 괌이라든지 그 수많은 해외여행지, 또 일상에서의 기억, 그리고 또 그 많았던 리뷰 사진들, 리뷰 영상들 전부 다 알파1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알파1이 2021년 3월달에 출시가 되었고 제가 예판 때 구입을 했으니까 지금 2025년 2월이거든요. 그럼 대략 한 4년 정도 쓴 셈인데,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첫째 로운이, 사랑하는 둘째 로이 둘 다 모두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씩씩하게 잘 자라줬고, 사랑하는 아내와 저는 조금 더 늙었습니다.
그래도 뭐 TMI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직업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뭐 가장 큰 변화는 강사업이 조금 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겠죠. 요때는 이제 막 시작하던 쯤이었는데 지금 이제 강의도 점점 많아지고 뭐 교재 쓸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튜브에 들이는 시간이 많이 감소하게 되긴 했어요. 사실 제가 2021년도부터 이제 리뷰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됐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구독을 해주셔서 이제는 구독자가 벌써 9만 명이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점점 작업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많은 반성을 하게 만듭니다. 뭐 이것저것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제 주제로 좀 돌아오면은 이 알파원이라는 바디는 분명히 제 사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바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바디가 있었기에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과도 소통을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제 생각에 다른 거는 몰라도요. 알파원이라는 바디를 출시를 해가지고 야 미러리스 시대에 플래그십이란 건 이런 거다 라고 딱 기준을 새롭게 세워준 것은 소니의 가장 큰 업적, 소니의 최대 업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이제 좋은 제품들 소니가 많이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왠지 지금까지 흘러온 과거를 돌아보면 역대 소니가 해왔던 양태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역사를 보면 알파원 마크 3는 굉장히 혁신적인 바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때는 이제 알파원 마크 3 엄청난 바디가 나오면은 요 알파원 마크 2와는 작별을 해야겠지만 제 통장이 그 사실을 많이 무서워할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나중 일이겠죠. 나오는 거 봐서 괜찮으면 또 살게요. 아무튼 이상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썰을 마치도록 하고요. 간단하지 않았나? 나름 영상이 좀 생각보다는 길어진 것 같은데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